누구보다 콘솔 시장의 진심이었던 터틀비치 신제품입니다. 지난 6월 25일 출시된 10만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 스텔스 600 젠3입니다. 50mm 나노 클리어 드라이버가 적용된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기존 터틀비치 스텔스가 가졌던 단단한 게이밍 사운드를 바탕으로 이 블루투스 기술이 내장됐고요. 진보된 모바일, PC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약 80시간으로 대차게 늘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짝 곤란한 게 있어요. 근데 뭘까요? 스텔스 600 젠3는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세 가지 모두 사양은 같아요. 아주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PC 버전은 엑스박스 콘솔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치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은 지원하지 않는 웨이브 3D 오디오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C 모델은. 그런데 이제 모델별로 가격 갭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어차피 세 가지 모델 모두 가상 서라운드 기술을 대응해요. 돌비 애트모스 같은 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정보들만 보면은 PC 버전에 확실히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PC 모델은 블랙 모델밖에 없습니다. 콘솔 모델들은 이제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지원하고요. 이게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모델이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모델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엑스박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S. 엑스박스 모델은 어떨까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지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원합니다. 전부 지원해요. 연결된다는 거죠. 트랜시버도 달라요. 생긴 게. 흥미롭죠? 제가 봤을 때는 터틀비치는 약간 좀 친 엑스박스예요. 이게 좀 다른 제조사들과도 좀 다른 점이죠. 보통 이렇게 멀티로 지원하지는 않죠. 4 플레이스테이션 하면 플레이스테이션만 연결되고 4 엑스박스 하면 엑스박스만 연결되는데 이 친구는 다 되잖아요. 돌연변이입니다.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모델부터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터틀비치 하면 좀 커다란 하우징에 게이밍스러움을 크게 부각시키는 디자인이었는데 간결해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자기 주장이 강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외적으로 터틀비치스러움이 많이 줄었거든요. 좀 과해도 되지. 저는 좀 과한 거 좋아하긴 해요. 스위블, 틸팅을 지원하는 이어컵 관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패브릭 이어 쿠션은 터틀비치가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해요. 얇고. 그래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거나 답답함이 없죠. 안경 다리, 요 눌림도 없고. 근데 그래서 아쉬운 점도 좀 따라오긴 해요. 뭘까요? 얇고 말랑말랑해. 바람도 막 숨도 잘 들어와. 차폐력이 좀 떨어지죠. 소리가 밖으로 새거나 혹은 밖에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근데 게임은 보통 방 안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헤드밴드가 상대적으로 좀 큼지막한 편이에요.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낮췄습니다. 엑스박스 모델 기준 약 320g,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약 315g입니다. 동일한 무게는 아니에요. 어쨌든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는 57호 크기의 모자를 쓰는데 한 절반 정도는 늘려야 돼요. 한 60호는 커버를 못하지 않을까. 이전처럼 플립업 마이크가 적용됐습니다. AI 노이즈 리덕션 기술 적용됐고요. 조작계는 전부 왼쪽에 몰려 있습니다. 10만원대 헤드셋치고 뭔가 버튼이 많죠. 이전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왜 버튼이 많아졌을까요? 블루투스 들어갔잖아요.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소스 전환 버튼.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겁니다. 두 개의 다이얼 휠은 여전합니다. 위쪽이 메인 볼륨, 밑쪽이 채팅 믹싱입니다. 채팅 믹싱은 이전과 같아요. 콘솔 쪽에서만 적극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게 콘솔에서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콘솔로 제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해본 게 좀 많이 오래됐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갖고 있는 친구도 실제 친구도 없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채팅을 좀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밑면 이 채팅 믹싱 볼륨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몇 가지 기능을 여기다가 더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모니터링, 저음, 고음 부스트 등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채팅 믹싱 외에도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터틀비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채팅 믹싱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면 아니 PC 소프트웨어로 이 밑면 다이얼을 디스코드 같은 음성 프로그램을 채팅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이 친구도 2.4GHz 블루투스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멀티포인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동시 연결 안 됩니다. 블루투스랑 2.4GHz.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게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10만원, 20만원대 제품에서는 그게 가능한 제품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지원했다면은 가성비 포인트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C사
그것도 안 되잖아. 블루투스랑 2.4GHz 연결되면 여러분 그거 써봤어요? 평상시에 이제 친구나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전에 없던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면서 더 많은 장치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죠. 저는 그래요. 전화가 오면 블루투스로 우선 연결되고요. 일반적이죠. 그리고 모드 버튼을 활용해서 내가 지정해둔 EQ 모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온보드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프리셋을 온보드에 저장해 두고 뭐 콘솔을 하든 뭐 PC를 하든 EQ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통 콘솔에 연결하면 베이스로 그냥 그대로 썼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적응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면 다 돼요. 물론 이렇게 빠르게 팍팍팍 되지는 않아. 여전히 한번 이렇게 더듬어야 돼. 제가 보니까 터틀비치가 좀 욕심이 많아. 되게 좀 마니악해. 예. 남들은 막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까지 좀 다루려고 하는 그게 있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터틀비치 스웜2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개선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터틀비치가 PC게임 시장벽을 좀 힘껏 두들기고 있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스텔스 프로까지만 해도 이 오디오 허브라는 툴을 활용했었습니다. 거칠고 좀 투박한 디자인이 매력이었는데 반면 이번 스웜2는 일반적인 PC 게이밍 기어들의 소프트웨어만큼 말끔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배터리 잔량부터 트랜스미터 LED 밝기, 음성 프롬프트 레벨, 각종 EQ 설정 제어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마이크 EQ 설정 가능하고요. 참고로 마이크 EQ는 온보드 지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로만 할 수 있어요. 크게 의미는 없죠. 그리고 늘 터틀비치가 내세우는 슈퍼 휴먼 히어링 기능 또한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나는 사운드 플레이에 진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이머분들이 꼭 한번 써봐야 할 기능입니다. 소리를 크게 왜곡시키지만 이 바스락거리는 적의 움직임을 더 직관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음장이에요. 그리고 이번 모델부터 푸스텝, 건샷 항목이 추가되면서 세 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이득 본 부분은 저는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브랜드의 펌웨어 업데이트 압도적으로 터틀비치가 좀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그만큼 좀 사후 지원이 좀 빵빵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반대로 말하면은 제품 출시 초기에는 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해주잖아요. 그럼 됐지. 제가 느꼈을 때 당장 이 친구의 부족한 부분은 PC랑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은 빨라요. 그냥 이 트랜시버를 USB 꽂자마자 인식은 해. 연결은 돼.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이 친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껐다 켜줘야 돼요. 간헐적으로 그래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다양한 기기들을 컴퓨터에 자꾸 물리다 보니까 뭐 깔리는 막 소프트웨어들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마치 제 유튜브 스트리밍이 자꾸 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테크5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터틀비치 제품은 가성비가 굉장히 전 좋은 제품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스텔스 600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소리를 잘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적절한 베이스에 단단한 중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저음이 크게 강조된 소리는 아니에요. 적당하다, 과하지 않아서 장시간 들어도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볍지도 않죠. 난 그게 좋아요. 50mm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서 이 사운드 스테이지, 이 공간감에서도 아쉬움이 크게 없고 제법 입체감이 있어요. 원스 휴먼이라는 게임을 가장 오래 플레이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적의 방향을 알아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총을 장전할 때 소리는 제법 찰졌고 환경음, 특히 빗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 게임이. 솔직히 게임 좀 허접해 보이잖아요. 근데 빗소리에 좀 진심인 편인 것 같아. 되게 좋고 공간감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반면 젠네스 존 제로 경우에는 캐릭터들의 음성이 살짝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더불어서 좀 높은 음역대의 타격음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Q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연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오디오 대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엑스박스 모델도. 플스5는 이제 마블 스파이더맨 2를 플레이했고요. 스파이더맨 2 같은 경우에는 또 이 UI가 노출되는 화면, 방향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섹시하죠?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잡아내요. 이제 진짜 10만원대 헤드셋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돈값은 한다고는 생각해요. EQ 설정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스텔스 프로처럼 저음이 더 빵빵했으면 하는 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장단이 있잖아요. 장시간 게이밍에 피로도가 더 적은 그런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젠3의 강점이 하나 더 남았죠.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배터리 수명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80시간. 이전 48시간이었던 젠2 맥스보다도 더 긴 수명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직접 제가 테스트해보지는 않았어요. 80시간은 솔직히 언제 다 듣고 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 70시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뭐 배터리 수명에 대한 압박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크. 현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마이크 품질은 평균적. AI 노이즈 리덕션 기능 포함하고 있죠. 주변 소음을 억제하고 사용자의 목소리만을 내보내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조사의 뭐 마이크더라도 이 노이즈 리덕션 기술은 뭐 저는 안 쓰는 편이에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좀 먹히는 소리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아틀라스 에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마이크 사양이 더 높아요. 20만 원대 제품인데 좋은 마이크를 지닌 진짜 헤드셋을 원한다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나한테 그걸 안 보내주셨지? 블루투스 기능 탑재로 플랫폼을 넘나드는 뛰어난 범용성, 여전히 단단하지만 더 넓어진 듯한 게이밍 사운드, 배로 늘어난 배터리 수명, 아쉬운 점은 터틀비치스러움이 줄어든 외형, 겉멋, 간헐적으로 인식에 오류가 있는 PC 소프트웨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것 같고요. 결은 많이 다르지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타사의 그 40만 원대 헤드셋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플랫폼 넘나들면서 뭐 오랜 시간 좀 게임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 또 그렇게 쓸만한 10만 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이건 10만 원이죠. 그때 그건 40만 원인데 10만 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틀비치 스텔스 600 젠3는 국내 출시가 약 15만 원, 14만 9천 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벤트 확인하세요. 터틀비치 이벤트 증정. 저는 게이밍 헤드셋 고를 때 마이크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사실 소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돼. 뭐 제가 막기까지는 아니지만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적당히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써요. 근데 마이크 품질이 진짜 좋으면 오히려 그쪽에 더 난 정이 가더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 통화할 때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헤드셋을.